신대륙으로 가는 길에 빙산과의 만남이 그들의 모든 꿈과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공포와 눈물, 그리고 가슴 아픈 작별 인사가 있었죠. 잭과 로즈처럼 말이에요.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타이타닉의 실제 이야기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잭 더슨과 로즈 드윗 뷰케이터의 사랑 이야기는 실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화일까요? 사실일까요? 가장 감동적인 타이타닉의 사랑 이야기는 사실 유명한 영화 각본가이자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영화에 등장하는 몇몇 승객들은 실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우연의 일치로 제이 도슨이 배에 타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잭이 아니라 조셉이었고 석탄을 나르는 담당이었어요. 타이타닉호와 함께 사라진 가장 비싼 물건은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역시 그 유명한 영화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신화입니다. 타이타닉호와 함께 침몰한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은 아마도 1814년에 그려진 메리 조셉 블론델 그림일 거예요. 다른 귀중한 물건은 마지막 순간까지 연주해야 한다고 주장한 음악가 월리스 하틀리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1912 르노 타입 CB 쿠페드빌도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조셉 콘레드가 손으로 쓴 원고, 프랜시스 베이컨이 쓴 초판 에세이,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5대, 그리고 물론 고급 도자기 접시와 컵 1등석 승객들의 보석도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은 당시에 가장 크고 가장 호화로운 여객선이었습니다. 사실일까요? 네, 완전히 사실이에요. 1912년 4월, 타이타닉호는 당시에 만들어진 가장 큰 배였습니다. 길이가 270m였고 최대 승객 수는 2,435명이었어요. 오늘날 가장 큰 여객선인 심포니 오브 더 시호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요. 그것은 타이타닉호보다 조금 더 길지만 승객 수는 2배 이상입니다. 네, 오늘날까지도 호화로운 면에서 타이타닉호를 능가하는 크루즈 여객선은 없을 거예요. 타이타닉을 만드는데 오늘날의 돈으로 2,000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표도 상당히 비쌌죠. 1등석 티켓의 가격이 약 200만 원에서 2개의 팔루어 스위트룸 중 하나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 다양했어요. 2등석 표는 약 70만 원이었어요. 3등석 승객들은 약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침몰하지 않는 배의 승객 대부분이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슬프게도 거짓입니다. 타이타닉호에서 실제로 살아남은 승객은 37%에 불과했습니다. 1등석 승객의 61%, 2등석 승객의 42%, 3등석 승객의 24%만이 생존했죠. 타이타닉호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고 있을 때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거예요.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100% 거짓이에요. 타이타닉호는 버뮤다 삼각지대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배와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악명 높은 지역인 버뮤다의 북쪽으로 엄청나게 떨어진 뉴펀들랜드 남쪽 약 645km 지점에서 가라앉았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달에게 책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달은 지구의 조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달이 지구에 가까울수록 지구의 중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수가 더 강해져요. 1912년에 달이 너무 가까워서 그린란드의 몇몇 빙하들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남쪽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했죠. 이 슈퍼문 사건은 대조가 있은 후 불과 6분 후에 나타났는데 대조는 달, 태양, 지구의 정렬 위치가 한 달에 2번씩 결합된 중력이 최고치에 도달하게 만드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 지구는 그 해에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고 그것은 중력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사건들의 조합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수가 발생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린란드의 빙하에서 분리된 빙산은 레브라도와 뉴펀들랜드의 해안가로 떠내려가고 그곳에서 종종 좌초됩니다. 더 이동하려면 녹아서 가벼워지거나 빙산을 더 멀리 운반할 만조가 필요해요. 1912년의 조수는 최고치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빙산 때문에 많은 항로가 남쪽으로 조정됐죠. 하지만 타이타닉은 아니었어요.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데 4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이건 어때요? 거짓이에요. 타이타닉의 전문가라면 2시간 40분이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빙산에 의한 손상을 고려할 때 느린 속도였죠. 배의 구조 덕분에 더 빨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배 아랫부분에는 16개의 방수칸이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의 생명줄이었어요. 빙산이 선체에 충돌했을 때 그중 6개가 부서졌습니다. 4칸만 손상되었더라면 떠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1시간 안에 처음 6칸에 물이 찼습니다. 이 시간 동안 배는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6번째 칸이 모두 채워졌을 때 7번째 칸으로 물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라앉는 속도는 몇 초마다 증가했어요. 배의 뱃머리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선미가 위로 올라왔어요. 타이타닉 비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사실입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선원들은 붉은 조명탄을 쏴야 합니다. 근처에 있는 모든 배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리는 신호죠.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누군가가 타이타닉의 신호탄 상자에 흰색 조명탄을 넣었습니다. 타이타닉이 빙산에 충돌했을 때 선원들은 하얀 조명탄을 쏘아 올렸어요. 다른 배인 SS 캘리포니아는 이 시간에 근처에 있었습니다. 선장은 타이타닉호가 위험한 빙산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이 배의 승무원들은 어둠 속에서 가라앉는 타이타닉을 보지 못했지만 흰 조명탄을 발견했습니다. 선박들 사이에 무선 통신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SS 캘리포니아 무선 담당자가 수신기를 꺼두었어요. 캘리포니아 선장은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고 타이타닉을 향해 모스 램프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배는 이미 물속에 잠겨 있어서 아무도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배인 샘스는 타이타닉과 나란히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바다 표범을 잡느라 불을 끄고 표류하고 있었죠. 선장은 타이타닉의 흰 조명탄을 보았을 때 그것이 해양 경비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샘스는 가능한 한 빨리 자리를 떴어요. 그들은 아이슬란드에 도착했을 때 물에 빠진 승객들을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고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996년 한 탐험대가 해저에서 타이타닉호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아니라고 했다면 정답입니다. 타이타닉을 인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철망으로 싸고 액체 질소를 넣거나 거대한 자석을 사용하는 방법까지요. 타이타닉호를 인양하려는 유일한 진짜 시도는 1996년에 이루어졌고 극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 탐험대의 목표는 약 21톤의 무게가 나가는 선체의 일부를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작전이 성공했다면 햇빛을 다시 보게 된 가장 큰 조각이 됐을 거예요. 그들은 디젤 연료로 채워진 4개의 큰 가방을 바다 밑으로 내려 선체판에 부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료 가방이 풀렸고 그 조각을 스스로 들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조각이 표면 아래 약 60m에 도달했을 때 날씨가 거칠어졌습니다. 탐험대원들은 약 130km 떨어진 곳의 잔잔한 물로 그 부분을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견인 목적지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조각의 절반이 부서져 다시 바닥으로 가라앉았죠. 인양용 가방 2개가 헐거워졌고 선체가 다시 아래로 내려갔어요. 다시 타이타닉호를 인양하려고 한다면 절반쯤 올라오다가 부서져 먼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개의 정답을 맞히셨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